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후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의약품과 관련된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 평소에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정상비약이랄지, 또 이제 특정 질환과 관련해서 좀 어떤 주기로 이제 약을 섭취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의약품과 관련된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의 조수민 약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또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11시 40분까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 상담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0분까지 오늘 또 의약품 관련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약사님과 함께 또 11시 40분까지 의약품 관련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명절 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 약국도 이제 쉬는 곳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또 뭔가 좀 일이 생겨서 약국을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이제 약품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 대개 어떤 종류의 의약품들을 많이들 이제 찾으십니까? 일단은 응급의약품이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응급의약품을 좀 손쉽게 좀 구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약국보다 뭐 편의점 쪽에 네. 약품을 좀 해줬으면 네.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의약품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찾고 그다음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약품들을 보면 해열진통제, 그렇죠. 그다음에 소화제, 네. 그다음에 뭐 상처 밴드 내지는 뭐 소독약 연고, 뭐 이 정도가 가장 흔한 건데, 사실 이 약들은 사실 응급의약품은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그냥 상비약 정도의 그렇죠. 내용이죠. 뭐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열제, 진통제, 뭐 밴드 정도, 이 정도는 뭐 편의점에서도 뭐 쉽게 요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이 소화제 같은 경우를 많이 비치하시려고 해요. 그건 사실은 과식하는 경우가 많으셨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되고 소화제도 편의점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소화제가 있는데 사실은 소화제는 응급의약품이 아닙니다. 과식을 하고 나서 그렇죠.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면 사실은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응급의약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열나고 아플 때 진통제를 복용하듯이 진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경제. 통증 완화하는 위경련. 위경련. 네, 갑자기 복통이 왔을 때 복용해야 되는 게 이제 진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편의점에서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다 하시더라도 이 위경련이라든가 복통은 사실 충수형, 맹장으로 인한 걸 수도 있고, 단순 위경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석 내지는 요로결석으로 인한 복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통증이 가라앉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복용하시고 지켜본다 하더라도 통증이 그렇게 계속 된다면 응급실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열진통제도 사실 많이 갖고 계신데 열이 난다거나 이제 몸살, 이제 뭐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담약, 뭐 근육통약이라고 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열이 나셔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감염증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날 병원을 찾아서 네. 이렇게 해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사실은 권해드리거든요. 사실 또 이제 명절 연휴 기간에는 사실 약국도 그렇습니다만 네네. 병원 가기도 더 힘들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응급의약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상비를 해놓다 하시더라도 네. 그 통증이나 증상이 그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복용하시고 좀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병원을 찾아서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토대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해열제나 진통제, 소화제, 네. 또 이제 밴드 이런 경우 외에는 네. 어차피 네. 병원을 또 방문하셔야 되는 거로군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네, 증상 같은 게 맞습니다. 발병했다면. 그래서 사실 응급의약품을 좀 더 편의점 쪽에 뭐 구비해서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말씀도 많이 있긴 하시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뭐 해열제, 진통제 이런 건 그건 다 이미 있으니까요. 품목으로 가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더 이제 만약에 편의점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사실 오남용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약을 복용할 때 복약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예전에는 그 가정 뭐 상비약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치를 해 놓았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편의점이 가까이 있다면 필요 없나요?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응급의약품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흉통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쓸 수 있는 약도 없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약이 없고 그다음에 고열로 인한 약이라 하더라도 해열제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경련이 났을 때도 진경제를 복용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은 가셔야 되는 거고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한 기준은 그 일반적으로 평소에 어떤 질환이 특별하게 없으신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계속해서 약을 또 계속해서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설마 뭐 평소에 드셔야 되는 약을 미리 준비 안 하셨다가 그 명절 때 며칠 동안 또 끊어졌다 그런 건 좀 미리 방지해야 되겠죠.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휴 동안 당번 약국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방전이 없이 그렇죠. 뭐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등을 약국에서 그냥 지금 약이 떨어졌으니 급하게 구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처방전이 근거가 없이 그건 조제될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그 만성적으로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시는 약들이 있다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병의원과 약국들 그런 분들 좀 준비하시느라고 또 바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네, 어제 조금 바빴습니다. 오늘은 좀 장을 보러 가셨는지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좀 환자분들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덜 붐빌 때 오늘 또 오셔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좀 많은 분들 오셨다고 했는데 좀 그런 그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약국에서 준비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응급의약품이 됐든 상비약이 됐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실 병의원을 통해서 복용하고 계시던 약들 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사실 해열 진통제 내지는 감기 약을 미리 또 처방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화제 위장약 뭐 복용하셨던 것도 있지만 좀 더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통해서 약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들도 어제 상당히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년 봄, 가을 환절기 때는 이 알러지성 비염이 꼭 한 번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고생 저번 주에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이제 또 반복되기도 하고, 전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그 약이 있거든요. 알러지성 그 비염을 막는. 그 약이 제가 이제 한 통 이제 사놓은 게 있어서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개인별로 특성화되어서 본인에게 필요한 약품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거나 뭐 노인분들 두 분께서 이제 계시거나. 네. 근데 사실 약을 본인께서 타가신 약도 사실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어르신들 맞습니다. 보면은 예. 뭐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 네. 전에 또 드시는 것도 있고, 뭐 식전, 식후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 때문에 또 소화제 또 따로 드시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젊으신 분들은 본인께서 미리 어떤 약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알 수가 있지만 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사실은 한두 개 정도는 해열 진통제라든지 아까 말씀 진경제라든지 일단은 복용해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에 모실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잠시 뒤에 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하게 이제 좀 평소 몸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약을 꾸준히 계속해서 또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가지 증상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질환이 또 동시에 또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그 드시는 약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만성 질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혈압약만 해도 기본적으로 4가지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경우에 또 추가될 수 있는 약이 한 4-5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약들만 해도 매일 복용하실 수 있는 약들이 5-6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약도 2가지,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고 고지혈증약은 1가지에서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다 드셔도 사실 10가지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알수록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수록 하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알 정도 많이 건가요? 드시는 경우에는 12개도 드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치매 예방이나 치매 치료제가 같이 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이 드시는 분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또 보통 뭐 석 달치, 뭐 2달치 이제 한꺼번에 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본인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약봉지가 아주 굉장히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분께서 혈압약 타는데 따로, 뭐 당뇨약 타는데 따로, 뭐 또 전립선 타는데 따로, 아니면 이제 종합병원 쪽에서 타는 약 따로, 뭐 내과나 일반 의원에서 드시는 약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각도 이제 그 개별적인 질환과 관련된 약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중복된 또 맞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성분들도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한 곳에서 그 전체적인 거를 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겹치는 약이.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각 신체 부위별로 또 이제 전공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증상이 심하다면 종합병원 쪽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좀 받는 경우가 좋고, 그다음에 한 번에 받아서 그거를 복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제가 되도록 이제 병원 약국에 이제 부탁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 저녁을 표시해 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드리는데 또 사실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뭐 요양기관에 좀 가서 이제 그쪽에서 약 투약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데 이거를 계속 먹어도 되는 거냐. 그렇죠. 불안하죠. 이 약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지치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음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일단은 그 만성질환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질환 약들은 원인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고
증상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거고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당뇨는 당이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요법으로 먹는 거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복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처음에 약을 복용하시면서 처음에 그 약과 적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면 네.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 고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또 소화기관이나 흡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 복용하고 있는 약들로 인한 그 비타민 미네랄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약들을 좀 보충적으로 드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결국은 약들을 많이 이제 복용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화제도 복용하셔야 되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 소화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당뇨약 같은 경우는 약 알이 대부분 커요. 예. 요즘 가장 1차적으로 쓰는 당뇨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 약이 들어가면 위에서 약간은 부푸는 효과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운동 조절제를 같이 처방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식욕 억제 효과랑 좀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서 당이라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이라는 것이 이제 음식 섭취가 많아서 이제 당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지 그 약 성질 자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장약도 사실은 같이 복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그 의약품과 관련된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의 조수민 약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의 조수민 약사와 의약품과 관련된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까지 상담 가능하시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각종 질환에 이제 노출되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약품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사실 비교적 그 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장년 시기부터 좀 그런 그 증상이 좀 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또 고혈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한다면요. 혈압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또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이제 120에 80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학회의 기준 내지는 이제 미국 학회, 뭐 심장학회나 고혈압 협회에서 내오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혈압을 기준을 잡는데 사실 요즘 100세 시대, 뭐 90세 이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살고 계신데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혈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네. 노화와 뭐 연결돼서 고혈압이 오는 거는 당연시 사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시면 열에 7에서 8명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17, 8명이.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네네네. 일단 고혈압 증세가 연세가 드시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없다고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대신에 이제 그 혈압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인 치료가 아니고 원인이 아직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게 이제 노화와 관련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더 세게 받을 거라는 것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혈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혈압약을 복용하실 때 네. 이걸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고혈압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정상적인 어떤 수치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까?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있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혈압약을 아주 끊는 케이스는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기준으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예. 근데 사실은 혈압약의 종류도 A, B, C, D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혈압약을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B, C, D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언제 그럼 혈압이 정상 범위로 왔으니까 이걸 끊어도 된다라는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압약이라는 것을 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평생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네. 이걸 어떻게든 끊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예. 처음에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뭐 한 알부터 시작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이상이 늘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지. 예. 기본적으로 알려진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게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술, 담배, 체중 관리 네. 이것만 가장 조절을 잘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더라도 혈압이 10에서 20까지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혈압약을 처음에 드셨을 때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누구나 오는 고혈압인데 증상이 이제 나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런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대신에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120에서 80 정도가 일반적인 수치다, 정상적인 수치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혈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또 의약품도 복용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래 책에는 140은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이 경계. 예.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40의 경계가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먼저 투약하기보다는 네. 관리. 식습관 관리, 그다음에 운동 관리, 한 달, 2달 해본 후에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해서 그 경계 범위를 밑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약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40이 기준으로 네. 가는군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더 자세한 사실 진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수치가 이미 나온 거 토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정말로 위험할 정도이다. 라고 한 거 뭐 150도 넘어가는 겁니까? 네, 150, 160까지도 나옵니다. 약을 복용하셔도요? 약을 복용하면 지금 이제 완화되는 거죠, 증상은? 완화가 되는 경우, 완화가 되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약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반 혈압약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렇겠군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60세 이상의 그 노화로 인한 대부분의 그 고혈압을 말씀드렸는데 본태성 고혈압 내지는 1차 고혈압 원인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 30, 40대에서도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30대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드물지만. 근데 사실은 40대부터는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차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노화련이 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은 3, 40대 혈압이 뭐 150, 160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2차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젊어서 이제 중장년이 이제 고혈압이 오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이제 딱 처음 일감에 이야기하는 게 술, 담배, 뭐 아까 이야기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사실 150, 160까지 넘어간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쿠싱 신드롬이라든가 알데스테론의 문제라든가 뭐 갈색 세포종이라든가 뭐 2차 고혈압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 정신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뭐 생활 습관 때문이다라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원인이 혹시 다른 곳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걸 치료하면은 혈압약은 복용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이라든가 그 호르몬의 문제나 어떤 정신신경과의 문제를 해결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압 자체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거의 마지막 증상으로 고혈압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된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젊어서 이제 혈압이 높네? 혈압약을 먹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지금 몸 관리도 한다라고 하는데 고혈압이다 싶으면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겁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조절이 가능할 근데 이제 중장년층부터 오는 것을 사실 유전적인 부분은 뭐 20%에서 30%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되는군요. 그래도 비중이. 그래서 후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노력을 하셔야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병원 가서 혈압을 재면 너무 높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예 그러시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화이트 코트 이펙트라고 해서 가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아예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내 혈압, 그러니까 집에서 혈압 측정하는 거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혈압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혈압 측정을 했는데 높다라고 해서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달이고 2달이고 집에서 한번 혈압을 측정하면서 그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바로 혈압약을 복용 안 하시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 고혈압은 이제 그런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본인의 혈압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근데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에 그 이제 안 그러다가 이제 고혈압이 되면서 어떤 본인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나요? 책에는 여러분들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혈압 때문이 아닌가를 의심하는데. 저도 가끔 뒷골이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빈혈 같은 경우도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골이 땡기고 뭐 뒷가 묵직은하다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건 피곤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성 두통. 그러니까 가장 먼저 피곤했을 때 뭉치는 곳이 이제 어깨 등 근육이. 고혈압이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 뭔가 좀 증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전화가 왔네요. 좀 간단하게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5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신경약, 신경약이란다. 그 약을 먹는데요. 저기 잠 오는 약. 네, 수면제요. 밤에 잠이 안 나가 신경약을 먹는데 그걸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계속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수면제도 요즘 뭐 수면제냐 또 수면 유도제냐 뭐 이런 수면제는 이제 처방을 받아야지 드실 수 있는. 그렇게 처방 받아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가 아니고 신경 안정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계속 먹으면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내성 뭐 이런 게 생기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것이 생기는 약이 이제 이런 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셔도 몸에 해가 크게 된다거나 이건 아닌데 드시게 되면 약이 안 들으면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안 듣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심할 정도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니 할 수 없이 먹고 그래가지고 또 막 10시간 넘도록 그냥 자는 거예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내성이 생기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 다들 상식화된 거니까요. 이거는 그것도 처방해 주시는 이 전문의와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보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스필 오늘이 약국의 조수민 약사와 함께 의약품에 관련된 상담 함께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자, 저는 오늘까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 진행했고요.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 특집 방송 관계로 또 저희 방송 이제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김혜정 아나운서가 다시 또 진행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많은 분들 또 변함없는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